일단 오늘 박수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꿈에 그리고 정말 고대하고 고대했었던 정고점을 오늘 종가 기준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3316이에요 3316을 넘어가는 봉을 그렸습니다. 물론 1포인트예요. 3317. 현재 시간은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찍었다가 요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찍었다가 살짝 내려가고 있긴 한데 의미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의 봉이 굉장히 좋은 형태. 자, 7월달에 상승, 6월달에 급상승, 8월달에 아무것도 못했던 장, 진짜 아무것도 못했고, 이렇게 횡보가 긴데 밑으로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결국엔 시장은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저는 9월달 내에 이런 표현을 썼었죠. 욕심 같아선 9월달 내에 정고점을 탈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딱 9월달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상당히 기분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앞니를 맞췄다, 제가 예측을 잘했죠 라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은 거잖아요. 서로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은 결국엔 따라 올라가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오늘은 부푼 마음으로 레벨업을 녹화하러 좀 빨리 달려왔습니다, 방송국에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뭐 종가로 3316을 돌파를 못하더라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 없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 내에 완벽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날 있죠, 이날 8월 넘어가기 전에, 요날도 저는 정고점을 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이렇게 싹 지워볼게요. 분위기가 횡보의 분위기도 아니고 당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추세 자체가 이렇게.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대주주 양도세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검토 중이다, 10억까지 내릴 수 있다 하니까 다음날 쿵 하니 빠졌죠. 그래서 8월달 내내 된다 안된다 된다 안된다 된다 안된다 하다가 이렇게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그냥 횡보를 했는데, 8월때 요때 생각납니다. 윗꼬리. 요때 또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대주주 양도세. 근데 어제 대주주 양도세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라고 하니까 바로 시장 튀어버리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8월달 내내 이렇게 시장이 잠자고 있었고 주도주가 없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증시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긴 큰 겁니다. 지금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아니 바로 양도소득세 얘기 나오니까, 대주주 얘기 나오니까 바로 튀잖아요, 시장이. 이게 팩트잖아요. 에이 뭐 그것 때문에 튄 거야?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온 거냐? 아니 이때 이렇게 8월달 조정 나올 때도 하이닉스 올라갈 때 잘 올라갔어요. 정말 냉철하게 그게 가장 문제라고 보고, 일단 오늘 시장 올라간 이유가 뭐냐,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서 아마 대주주 양도소득세 얘기가 나올 것이다, 나오는데 그냥 50억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정고점까지 트라이 어저께 했었고, 오늘은 장중에 돌파를 잠깐 했었고 1포인트지만, 그래서 일단은 내일 그러면 추가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오늘 새벽에 미국의 PPI 발표가 있고요. 이거는 크게 관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에 CPI.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PPI가 있고, 내일 모레 새벽이죠, 우리나라 기준. CPI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뭐가 있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되게 약간 좀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 그 주택 정기 예금 있죠. 이거는 내용은 정말 다른 내용입니다만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택 정기 예금의 만기가 되면 돈을 찾으시잖아요.
은행에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금리를 더 드릴 테니까 은행에 돈을 더 넣으실래요? 아니면 금리가 별 변동 없을 것 같은데 돈을 찾아가실래요? 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들은 돈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면 실제로 이 큰 돈을 어디다 쓰려고 이제 적금을 드신 거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다음에 금리가 또 높아질 것 같아? 아, 그러면 그냥 놔두시고 추가적으로 더 연장할게요? 라는 분도 있겠죠. 그런 게 내일 정해지는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일이에요. 선물이라는 상품이 있고 옵션이라는 상품이 따로 있는데 요 두 개가 동시 만기. 그래서 이게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큰 돈이 계속해서 갈 수도 있고 큰 돈이 빠졌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유동성. 그래서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하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시장이 안 좋겠네?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마도 그 전에 요거는 이제 장 막판에 나올 거니까 그 전에 3316포인트를 시원하게 뚫어서 332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간만에 정말 기분 좋게 장마감 방송을 진행하는데 제가 왜 9월달에 이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월달에 긴 연휴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전고점을 찍고 넘어가는 거하고 8월달처럼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리라고 하죠. 주식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차트가 그려지면서 심리를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시장이 있었냐? 자, 6월달하고 7월달은요. 어떤 말이 있었나요? 미국장으로 간 분들 국장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근데 반대로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어떤 말이 있었나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예.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8월달에 어떻게 됐냐? 아유, 역시 국장 그렇지. 니들이 무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도 안 되지. 하면서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증시 대기 자금도 굉장히 많은데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만약에 전고점을 뛰어넘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좀 잘 그려드릴게요. 예민하니까. 네. 전고점을 딱 뛰어넘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일단은 4대 간지의 헤드라인이 바뀌겠죠. 코스피 전고점 갱신 3,400포인트 노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도 이제 귀에 쫑긋쫑긋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돈 벌었다더라? 이제 이거 사면 많이 올라가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면서 결국엔 코로나 때긴 합니다만 이런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믿었던 거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과거를 되새겨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 연말에 너무 힘들었어요. 답이 안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여기 엔캐리 청산 요때 터졌죠. 그 다음에 뭐 계엄령 사태 갑자기 터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해외 시장 전체 증시가 다 빠졌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만 빠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다시 살아왔고 이렇게 급등했는데 8월 달에 제가 말부터 9월 초 딱 9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썸네일을 제대로 찾아보시면 나와요. 9월 1일 폭락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폭락 아닙니다. 네, 9월달 괜찮을 겁니다. 8월보다 라는 얘기를 드렸던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부를 무조건 믿자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가려는 방향은 제가 봤을 때 맞다라는 거죠. 주식을 사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옛날에 정말 옛날 옛적에 여기는 표시되진 않지만 2015년, 2016년 요 강대 박스피 시장일 때 정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때? 15년, 14년 이때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사라 그랬어요. 빚내서. 예. 이때 부동산 산 분들 최소한 5억씩은 다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트렌드 어떻게 됐죠? 여기 이 정도 들어와서 요때부터 어떻게 됐죠? 시장 올라간 거 차치하고 주식 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야죠. 네. 어저께 이제 레벨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미리 가 답안지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꼭 얻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셔서 그 방향대로 주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키워드린다고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다른 장마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멘탈을 케어할 땐 멘탈을 케어하고요. 종목을 보지 않을 땐 오늘처럼 종목을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죠. 왜냐? 지금은 종목보다 지수가 중요하니까. 지수가 전고점을 오늘 찍냐, 내일 찍냐, 내일 모레 찍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 계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오늘 마음속으로 정말 뜨거움을 좀 느꼈습니다. 아, 드디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 그렇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절대로 여기서 이제는 갑자기 조금 경거망동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봤을 땐 코스피 기준에서 오늘 굉장히 상승률이 좋은데요. 이렇게 가다가 멘토님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FOMC 금리 인하 나오면은 더 올라가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 번 정도 눌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미국 시장을 좀 볼게요. 나스닥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게 금리 인하를 선 반영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빅컷이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고점을 이번 주 내에 완벽하게 좀 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기원을 하고, 그렇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해 주진 않습니다. 상승률이 약간은 좀 가파르기 때문에 눌렀다가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추석 전까지는 분명히 전고점을 넘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종목 얘기만 막판에 좀 해드릴게요. 종목 얘기 일단은 막판에 해드리자면, 오늘 일단 시장을 올려놓은 건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아니에요. SK하이닉스. 그냥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고 지수만큼 가졌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좋았던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오늘 안 갔던 종목들을 살펴볼까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0.64, 한국조선해양. 네. 그러니까 이게 조선주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조선 기자재가 어저께 올라갔다 갑자기 쭉 빠졌잖아요. 시장이 좋으니까. 오늘은 조선 기자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좋은데 대장주들은 지금 노크래도 답이 없어요. 예, 전 수익 실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정말 좀 가슴이 좀 뜨겁고, 그 다음에 일단은 코스피가 물론 종가 기준에서는 뭐 넘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고점을 한번 넘은 1포인트라도 잠깐 발을 담갔다가 뺐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전고점이 넘은 상태에서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라는 거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예, 금리 인하가 되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시장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전고점을 넘어가든 아무튼 전고점을 찍고 나서 밑으로 조정을 받든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레벨업을 틀거나 하셔가지고 매일같이 시장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지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종목의 순환매도 많이 돌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라. 그래야 남들이 1,000원 벌 때 10,000원 벌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